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7월 3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예, 군 연합훈련 참가 미군 두인기에 해가지고 무인기에다가 두루미 발령 자칫 격추할 뻔했다. 군은 비행계획 사전에 몰랐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공유했다. 서로 말이 다른데. 예, 예, 두루미 발령. 뭐 무인기 미확인 비행체면 그럼 떨구면 될 거 아니야. 북한 거면 어쩔래 했는데. 우리 건지 무척 무인기인지 판단하지 못했다. 그 떨구면 될 거 아니야, 그 일단은. 다 나중에 책임질 거 걱정돼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좀 하는 웃긴 게 보니까 주한미군은 이번 일을 사고로 표현하면서 미 해병대는 사고를 필로로 한 경위를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해병대 및 관련 지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해당 무인기의 비행 계획을 미리 한국군에 공유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은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고지는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고지는 했는데 승인은 안 해줬다 이 말 아니야. 잘 돌아가고 자빠졌는데 어제는 1군단 삽탄 안 하고 기관총 삽탄 안 한 거에다가 오늘은 또 뭐 두루미 타령하면서 주한미군 무인기 떨고 보냈다. 잘 돌아가고 자빠졌습니다. 무인기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니까 간단하게 코멘트하죠. 이 주한미군도 탄핵 가나 넘어가고요. 평택 동두천도 수시간 투표자 제로 잘 돌아간다. 예, 경기도 전역세요 통계 조작 정황. 이거 이미 우짜가 얘기를 들었는데 KBS에서 보도를 했다며. 연합지라시는 벌써 하루인가 이틀인가 늦게 이렇게 기사를 쳐내고 앉아 있고 평택 신평동 투표자 급증 후 5시간 동안 그대로 잘하는데 구리 여주 성남 안산 고양에서도 의심정하고. 이게 부실선거입니까? 이게 부실선 거예요. 투표자 수를 오해 입력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간대에 투표자 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이게 부실입니까? 예? 뭐 하자는 뭐야 말이야 이거. 이거 지기네. 1시간 만에 548명이 급증했다 해 가지고 지 꼴리는 대로 하는구나 뭐 그냥. 뭐 나왔으면 떠드는데 뭐라 했더라. 뭐 나중에 가지고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된다며. 예?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된다며. 숫자 맞추기 방식의 조작. 조작 선거는 이제 기본이 됐고 이게 지금 이거로 끝나겠냐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 봐요. 이거로 끝나겠냐고. 참나. 이거는 그나마 당일날 선거를 하니까 이렇지 이 쇼가 나고 앉아 있지. 예? 이렇게 뽀록이 나는데 이 사전 선거는 어찌 될는지 누가 알아요, 이거? 예? 사전 투표한 거 어찌 될는지 누가 아냐고. 음. 투표한 사람들 귀신으로 만드는 한국 선관위고요. 안몰랑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된다. 잘 돌아가고 쳐다봐졌다 인제. 어쩌든가 빨리 저거 해야 되는데 계속 민기적 거리고 있죠. 더불어 자칭 진보. 자꾸 그딴 식으로 해 봐라 진짜. 시스템 다 말아먹으면 나중에 남는 거는 주먹질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짜가. 정부 오만 이란 협상 주의 보며 호르무즈 기어 수위 검토할 듯. 야 가는 거야. 파병 가는 거야 이제. 예. 에이 둘이 오만하고 이란하고는 둘이 그게 잘 안 되고요. 이거 우리나라 연합지라시는 제대로 지금 보도를 안 하는데 예 이란에서 이제 오만 항로 쪽에 들어가서 배 2척을 갖다가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 잘난 국제법 탄핵하는 이란한테 지금 저 오만 해역 쪽으로 오만 루트 쪽으로 가는 배를 갖다가 지가 와서 왜 쫓아냅니까?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게 무슨 앞에서는 국제법 타령하고 뒤에서는 국제법 개발하묻고 반말하묻고 이런데 무슨 놈은 뭐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아요? 호르무즈 기어? 잘 안 되지. 잘 될 택이 있나? 넘어가고요. 예, 친이란 팬들이야 뭐 다 해가지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괜찮다 하겠지. 그러려면 아예 국제법을 안 팔아야지. 안 그래요? 지가 필요할 때는 국제법 팔아먹고 알 때는 국제법 남몰하고. 이거 뭡니까 이게? 예? 러시아 하는 거라도 좀 반이라도 좀 닮아가라 좀. 러시아 무지막지해 그냥 가는 거 같죠. 다 거기는 그래도 명분을 세워놓고 뭐 나중에 티거리 안 잡힐 거 만들어 놓고 하지만 이란은 뭐예요 저거. 넘어가자.
근데 금덩이 보시면 0.89% 상승해서 해가지고 1온스에 4,102.25달러가 됐습니다. 4,102.25달러 이래 됩니다. 그 옆으로 계속해서 기는 모습이죠. 기는 모습이니까 오늘은 저항선하고 지지선 잠깐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립니다. 52평선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죠. 금덩이 저항선 위로 저항선은 1온스에 4,101.10달러였는데 요거 돌파했고요. 돌파했고 그 다음에 있는 저항선은 4,114.4에 뭐 14점 그냥 4,114라 합시다. 4,114에 해가지고 뭐 억수로 좁습니다. 4,114에 해가지고 또 저항선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선 밑으로는 4,028.4달러에 해가지고 하나 있고 그리고 3,995.20달러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볼린저 밴드보다는 많이 좁지요. 예, 저항선, 지지선 모두 상당히 좁습니다. 뭐 거를 뭐 좁을 수밖에 없죠. 뭐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하여간에 잠깐 업데이트 했고요. 자, 넘어가서 언덕이 보시면 2.36% 상승해서 이론수에 58.97달러가 됐습니다. 똑같이 은덩이도 저항선, 지지선 말씀드려보면 저항선, 위로 저항선은 이론수에 58.67달러였는데 돌파했죠? 예, 58.97이니까 돌파했고 그 다음에는 바로 59달러였습니다. 상당히 촘촘하죠? 예, 상당히 촘촘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지지선은 56.88달러에 하나 있고 56.11달러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서부 텍사스 해가지고 또 올려놓고 짝대기 꺼놓은 거 올려놓고 해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일단 브렌트유는 마이너스 1.54% 하락해서 1배럴에 89.35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0.72% 마이너스 0.72% 하락해서 1배럴에 83.85달러가 됐습니다. 예, 우짜가 이거 라인 꺼놓은 거는 뭐 벌써 뭐 몇 차례 보여드렸으니까. 아이고 요즘 계속해서 뭐 밖에 날씨는 더운데 쳐돌아다니는 데 가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간 해가지고 83.85달러인데 우짜가 이거 꺼놓은 라인을 보면 이제 슬슬 이제 90달러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되겠죠. 어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만 9월물은 1.90% 상승해서 1배럴에 81.22달러가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보시면 어이구 많이 떨어졌네. 예, 이틀 연속으로 해서 3일 뭐 3거래일 연속에 쭉 떨어졌는데 어제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0.81% 떨어져가지고 100 떨어져 100m로 떨어져서 99.978이 됐네요. 요거 왜 이렇게 떨어졌죠? 요거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일본 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 뭐 달러 인덱스가 주요 통화 6개 바스켓으로 구성된다는 건 다 아실 거고 하여간에 그런 덕분에 일본 당국의 외환 개입 덕분에 달러 인덱스가 해가지고 좀 많이 떨어졌다 이게 되겠습니다. 참 묘하죠. 예, 워시 해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에서 조금 일본을 배려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어제 우짜가 코멘트를 했는데 때마침 일본에서 해가지고 외환 시장 개입이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우리나라 원화 보시면 예, 원화 많이 떨어졌죠. 1.30%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1,423.72원이 됐습니다. 캡처는 우자가 6시쯤에 했고요. 예, 전반적으로 요즘 차트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차트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요 갑자기 떨어진 거 있죠? 예, 갑자기 떨어진 거,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의 외환 시장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쭉 떨어졌다. 이게 됩니다. 10원 이상 넘어가는데 10원이 뭐야? 뭐 20원이야? 20원, 30원 가까이 가지고 예, 차이가 나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코멘트를 해보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1420원까지 해가지고 떨어졌으니까 좀 코멘트를 해보죠. 수입 업체들의 저가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어제 장중에서 아침 뭐 오전 장쯤이 됩니다만 1450원 가까이 또 올라갔지요. 예, 올라갔습니다. 1447.23원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역시나 월말에다가 예?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계속해서 나면서 줄줄줄줄줄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그래서 130원대, 1430원대에 이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똥값 되는 걸 갖다가 저지하고 있었는데 마침 일본의 개입이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1.30%나 좋아지면서 1423.92원 이렇게 됩니다. 우짜가 보기에는 이거 달러가 과매도 상태라 봅니다.
과매도 상태라 보고요. 자, 오늘까지, 오늘이 막날이죠. 7월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까지 수출업체 뭐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죠. 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오늘까지도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짜가 이거 달러 과매도 상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달러 과매도는 뭡니까? 달러 값이 지금 현재 환율이 똥값이라 하지만 달러가 너무 많이 팔렸다. 우리나라 시장에 너무 많이 팔렸다. 이러기 때문에 우짜라면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짜라면은 이제 들여다본다. 물론 우짜는 지금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우짜는 지금 평단가가 1,300원 정도, 1,400원, 뭐 거의 뭐 1,301원, 2원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짜는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달러를 혹시나 더 사려는 분들은 자, 오늘까지 보고 해가지고 내일부터 해가지고 대강 그 견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방향이 어디로 잡히는지 보시면 되겠다. 우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거의 밑으로 내려갈 거 거의 다 내려갔다라고 우짜 견적으로 봅니다. 더 이상 내려간다?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어째 될는지 모르죠. 이것도 지금 현재 똥값인데. 그러니까 우짜가 수출 업체가 아니라 수입 업체라면 우짜 같으면은 지금 매수 들어갑니다. 예, 넘어가고요. 자, 엔화 개입했다니까 2.36% 무려 하루 만에 해가지고 무려 2.36%나 억수로 좋아졌습니다. 1달러에서 159.572엔, 그러니까 164엔 가까이에서 놀다가 158엔까지. 이게 한꺼번에 거의 4엔이 떨어진 거죠. 예, 4엔이 떨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4엔이 완전히 번개치듯이 가지고 완전히 떡락을 해버렸다. 이게 됩니다.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안전빵으로 말씀드려서 뭐 개입했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하여간에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 한 방에 4엔이나 좋아지면서 엔화는 무려 2.36%나 좋아진 1달러에 159.572엔이 됐습니다. 예, 164엔 근처에서 계속 가고 이랬고, 현재 지금 구마모토 지진 터졌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짜 보기에는 개입이 들어갈 이유가 충분했다. 뭐 이렇게 봅니다. 예, 충분했다 이렇게 보고, 어제 안 그래도 일본이다 미국 해가지고 워시 패드가 하는 거에서도 조금 냄새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지진 터지고 이러니까 외화시장 개입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걸 해가지고 일본에 어제 가지고 물건 2개 국채 물건 2개 옥션이 있었습니다. 말씀 들어보죠. 7월 30일 2년 만기 일본 국채 옥션이 있었는데, 지난 세션 때 1.407%에서 1.483%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자, 2년 만기 요거죠. 2년 만기. 그리고 어제 똑같이 해서 3개월 만기 또 옥션이 있었습니다. 3개월 만기. 3개월 만기 일본 국채 옥션이 있었는데, 경매가 있었는데, 지난 세션 때 0.9907%에서 1.0036%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 끝나고 나서 좀 이제 작업을 좀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간 거로 돼 있는 거고.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역사에 남을 버블 붕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어디냐? 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여전히 해서 어제 장 끝나고 난 기준으로 해서는 여전히 202평선 라인 밑에서 놀고 있다는 거. 자, 이걸 확인한 상태에서 반등감 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속절없이 계속 떨어지는 건 없고요. 한번 해가지고 사람들을 싹 꼬십니다. 한번 사람들을 싹 꼬시는 타이밍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40% 넘게 떨어졌잖아. 한번 좀 되돌림 한번 줘야죠. 예, 그래야 또 사람들 또 털어묻고 이러니까요. 이거 패스하고. 코스피가 7월 30일에도 마이너스 1.23% 추가로 하락하면서 이번 주 들어서만, 여기가 7월 마지막 주죠. 이번 주 들어서만 누적 하락이 무려 마이너스 16.8%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는 얼마나 떨어졌다? 마이너스 33% 하락. 완전히 폭락이죠. 월간 기록으로는 우짜가 역대 최대로 해가지고 폭락 터진 거로 지금 보는데, 그래 사상 최악의 월간 퍼포먼스를 기록할 것이 7월에 확실합니다. 그냥 100%가 아니고 120% 확실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평선 위로 좀 올라갈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어제까지 기준으로서는 한 달 사이에 무려 33%나 대폭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64% 하락하면서 어제 그러니까 코스피 하락을 갖다가 주도했고요. 삼성전자는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뭐 상당히 그 실적이 잘 나왔죠. 잘 나온 덕분에 마이너스 0.72%로 해 가지고 삼성전자는 선방했습니다. 7월 30일 하락, 어제 하락은 이재명 정권이 수요일에 7월 29일 밤에 긴급 회의를 열어서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투자 비중 제한 및 예탁금 추가 인상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상승이 안 되고 어제 또 떨어진 거지요. 이런 가운데 자 7월 29일에 93.27까지 올라갔던 K 증시, 한국 증시의 공포 지수 뭡니까? 코스피 200 여기죠. 코스피 200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입니다. 이거 7월 29일에 그러니까 그 폭락 제대로 터졌던 거 13%까지 장중에 13% 하락 터졌던 거 이날 해 가지고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저 93.27까지 여기 저기죠. 하이 93.27 여기까지 올라갔었고요. 어제 7월 30일에도 87.17 87.17까지 가지고 또 올라갔었습니다. 장중에. 이거 2025년 작년 12월 수준의 3배가 넘고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물론 2위에는 또 100 가는 것도 있잖아요. 100 가까이 가는 것도. 하여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변동성 지수는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 마진 대출, 즉 뭡니까? B2죠. B2 잔액은 최고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31억 달러가 감소한 23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뭐 특정하면 글로벌 주식 펀드들인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7월 한 달에만 한국 주식을 갖다가 120억 달러어치나 또 매도했습니다. 이제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계속해서 미친 듯이 팔아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금융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타이밍에 국민연금으로 떠받치고 레버리지 ETF로 1000포인트를 더 쳐 올렸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십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레버리지 ETF 출시하면서요. 1000포인트를 더 쳐 올렸습니다. 누가? 이재명 정권이. 이런 각종 의심되는 짓거리 제가 국민연금 말씀드렸죠. 나중에 깜빵간 일간들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통해서 당군 일의 최대, 역대 최대, 국가의 수익 모델화를 갖다가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가운데 이번 한국 증시의 붕괴는 이거 뭐 이래 쭉 떨어진 거 이 붕괴는 버블 역사에 우자가 보기에는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우자 개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우자가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죠. 이거 뭡니까? 현아죠. 현아. 우자가 버블팝 해가지고 검색하니까 이 친구 사진이 바로 뜨더라고. 눈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잠깐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폭락을 위해서는요, 과도한 레버리지와 낙관론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역사상 최악의 모멘텀 매도세는 모두가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시점에 모두가 주식파인이라면 넌더리를 낼 시점에 그때 최악의 모멘텀 매도세는 끝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역사를 갖다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삼성전자 어제가 또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해가지고 캡처한 거기 때문에 또 이미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뭐 이해해 주시고. 이거 씨 뭐 애매한데. 하여간에 삼성전자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8배 무려 18배입니다. 여기 19배로 돼 있죠. 18배 폭증이다. 반올림하면 19배 될라나? 네. 하여간 18배 폭증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2사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YOY 작년 동기간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2025년 2사분기죠. 대비해서 130% 증가한 171조 4,995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YOY 작년 동기간 대비 그 2025년 2사분기 대비해서 무려 1800 아이고 다리가 어마어마합니다. 1813.83% 대폭발한 영업이익이 89조 4,924억 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이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AI 붐 덕분이었고요. 버블이 터진 이 한국 증시와 별개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800% 이상 폭발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메모리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공급 부족 현상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투자자들에게 모바일 및 PC 쪽 메모리 수요는 다소 둔화되더라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에이전트 기반 AI 도입, 그러니까 에이전틱 AI 어댑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에이전트 기반 AI 도입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2026년 하반기에도 시장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삼성전자에서 얘기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2026년 올해 1, 4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면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72%로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실적을 갖다가 발표했었는데요. AI 수요가 공급을 갖다가 앞지르면서 HBM4,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거 가격은 현재 기가비트당 약 2달러에서 내년 2027년에는 4달러에서 5달러 사이로 해가지고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어떤 조건이 붙지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빠라지지 않는 이상 이런 가격이 예상된다 이거죠.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7년까지 가격 인상이, 그러니까 메모리 HBM4 같은 거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 계약 체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전면 중단하고 SK하이닉스는 HBM 그리고 D램 그리고 낸드 메모리의 2026년 생산 물량이 사실상 매진됐다. 다 팔렸다. 매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은 2027년까지 예약이 꽉 차 있으며 2028년에 가동될 신규 공장 역시 6에서 12개월 내에 생산 물량 모두 매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의 이유로 공급 부족을 들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메모리 시장 사이클은 과거 메모리 침체기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항상 그 조건이 묻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안 자빠라진다는 조건. 하여간에 구조적 이유가 있는데, HBM 칩은 표준 D램보다 기가비트당 웨이퍼를 갖다가 3배 정도 더 소비하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AI 칩 쪽으로 생산 용량을 옮길 때마다 일반 D램 시장에도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메모리 시장 사이클과 달리 HBM과 일반 D램 카테고리 모두 현재는 동시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장신도 나오고 뭐 이래 되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안 자빠라져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건 아시아 사모펀드, 사모신용펀드 인기가 떡락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뭐 뚝 떨어지죠? 떡락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자료고요. 2026년 상반기 아시아 사모신용펀드들의 조달 규모가 꼴랑 12억 달러에 그치면서 1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 95억 달러, 95억 달러 이거 뭐 펀드 라이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하여간 막 숫자 말씀드릴게요. 지금 벌써 시간 22분에 돼버렸네. 2025년에 95억 달러, 2025년에 95억 달러, 2022년에 202억 달러, 202억 달러에 비해서 상당히 급감한 거고요. 자금 조달을 완료한 사모신용펀드는 5개에 불과하면서 2025년에는 29개가 완료되었고 2022년에는 53개가 완료된 것에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현재 추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아시아 사모신용펀드들의 자금 조달 규모는 최소 12년 만에 가장 낮을 것입니다. 원인은 높은 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압박받는 가운데 기업 파산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물러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다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사모신용에 투자하고 있지만 투자 대상을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고 규모가 작은 아시아 펀드 대신 실적이 우수한 미국 대형 운용사를 갖다가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모신용 펀드 시장이 인기가 별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모신용 펀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약해지고 있죠.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에도 사모신용 쪽에 가지고 별로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는 이란전 151일째 가지고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은 거 하기는 지겹고 하니까 해가지고 요거 얘기나 잠깐 해드리죠. 사우디 홍해 선박보호 14개국 해상방위연합 창설 발표다. 요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후티건을 갖다가 핑계를 삼아서 연합군이 출범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하고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요르단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여기서 오만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참여하지 않고 요래 되네요. 유럽연합 참석한 회의 유럽연합까지 나오네. 우리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후티 건의 경우에는요. 연합군 출범용으로 핑계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겠고 어제도 우리가 코멘트 해 드렸죠. 이란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랍 세계 그러니까 중동 내에 있는 4 개국을 갖다가 들고 손에 쥐고 흔들었는데 지금은 속된 말로 팔다리가 하나씩 잘리고 있습니다. 계속 잘리고 있고 지금 레바논 쪽에 헤즈볼라는 즉 보급선이 그 병참 라인이 어디를 지나갑니까? 시리아를 지나가잖아요, 시리아. 시리아가 그거 됐죠. 예, 끝나버렸죠. 파토 나버렸죠. 우리가 시리아 그 관련해서 아사드 쫓겨날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가 미친 듯이 포격했는데 이란 친구들이 내몰라라 하고 그런 덕분에 가지고 아사드가 쫓겨났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란 친구들이요 탄도미사일 이런 거 잘 쏠 줄 모르겠는데 지상전하고 이런 거 정규전은 갖다가 영 별로예요. 그때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제대로 해가지고 대응했다 하면 아사드가 안 쫓겨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쪽에서는 좀 서운한 소리 많이 나왔죠. 우리는 미친 듯이 폭격하고 자빠졌는데 이란 친구들은 뒷짐지고 있었다 하면서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간에 현재 그 팔다리가 하나씩 잘리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때문에 가지고 CPC 캐스피안 그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또 공격받았습니다. 말씀드리죠. 쉐브론이 운영하는 탱기즈 쉐브로일 소속 유조선 니소스 시프노스 호가 CPC 그러니까 캐스피안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카스피의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이게 되는데 여기 CPC 해상 터미널에서 원유 적재하던 중에 드론 공격, 누구 드론?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진화는 되었고요. 또 다른 유조선인 마라티호 역시 터미널에서 6해리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원유 적재를 위해 접근하던 중 공격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척이 공격받았다 이거죠. 어제 두 척이 공격받았다. 덕분에 CPC 캐스피안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은 원유 적재 작업을 중단했고 하지만 송유관 자체는 아직 데미지를 안 입고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CPC 공격은 단순히 러시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이 CPC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을 갖다가 운송하고 대부분 러시아 물건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원유를 갖다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어떤 이해 관계자들이 지금 엮여 있다. 쉐브론, 엑슨모빌, ENI 이탈리아 국영석유 회사 ENI 그리고 토탈 에너지스 이거는 프랑스죠. 그리고 쉘 같은 서방 석유 메이저 및 생산 업체들이 이용하는 게 바로 이 CPC 파이프라인하고 이 터미널입니다. 대규모 기름 유출이나 인프라 파손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공격은 터미널 사용을 꺼리게 만들고 비용 부담 또는 위험 부담만으로도 수출의 차질을 초래하게 만들지요. 이거 중동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참고로 2023년 가을부터 지금 이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2023년부터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부터 우크라이나가 CPC를 노린 공격을 시작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들 쉐브론 등등 여기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CPC 캐스피안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의 경우 미국과 유럽 주요 에너지 회사들이 엮여 있는 데다가 러시아 정부까지 포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CPC 인프라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우짜의 경우에는 그 처음 우크라이나전 터질 때 그때는 이 유튜브를 안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전 터지자마자 좀 있다가 우짜가 뭐라 했냐면 우크라이나 저 나중에 테러 조직 된다라고 말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현재 테러 조직 수준이 된 우크라이나는 2판 4판 공사판 내리고 2판 4판 공사판으로 주인이고 뭐고 그러니까 쉐브론 등등이 어디 지금 회사입니까? 엑슨모빌이 미국 아닌가 미국 그 유럽, ENI, 토탈 에너지스 어디입니까 다 유럽 주인 아닙니까 주인. 이판 사판 공사판으로 주인이고 뭐고 다 물어뜯고 있다. 예, 이렇게 코멘트해 봅니다.
넘어가고. 네, 저 LNG 운반선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 중이다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이고요. 여기 가지고 LNG 운반선 지금 만들고 있죠? 예, 말씀드립니다. LNG 운반선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향후 10년간 기존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근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신규 LNG 수출 터미널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저장 탱크 전문 설계 업체인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 엔지니어랑이라 하더라고. 이쪽 동네는 또 엔지니어링 회사인 가드 트랑스포르 테크니가즈, 아따 참 여기도 길은 길다. 그러니까 프랑스 회사인 가즈 트랑스포르 테크니가즈에서 해가지고 저장 탱크 전문 설계업체입니다. 프랑스. 여기에서 전망했습니다. 줄여서 가즈 트랑스포르 테크니가즈를 줄이면 GTT가 되는데, GTT 여기에서는 7월 28일 발표한 상반기 실적 리포트에서 2026년부터 2035년 기간 중에 LNG 운반선의 가스 격리 시스템 설계 주문 전망치, 그러니까 요거죠. 요 박스 요거 이렇게 된 거. 예전에는 동글동글하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박스로 돼 있죠. 자, 요거 가스 격리 시스템 설계 주문 전망치를 갖다가 이전 추정치인 450건 이상에서 550건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미셸 GTT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상향 조정된, 그러니까 이거 LNG 운반선의 가스 격리 시스템 설계 주문, 이 숫자가 상향 조정된 주요 요인은 특히 미국에서 액화 능력에 대한 투자 가속화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또 간만에 미국에서 PC 인플레이션 데이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뭐 한 번씩 이런 거 소개해야 되겠죠. 자, PCE 프라이스 인덱스, PC 인플레이션인데, PC 프라이스 인덱스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5월에 4.1%에서 6월에 3.7%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YOY 차트인데, MOM PC 프라이스 인덱스, MOM으로는 5월에 0.5%에서 6월에 마이너스 0.1%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어 PCE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죠. 예, 이게 뭐 오렌지색이라나. 하여튼 요거는 해가지고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5월에 YOY 3.4%에서 6월에 3.3%로 해가지고 하락했고, MOM 전월 대비로 해서는 5월에 0.3%에서 6월에 0.1%로 하락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또 숨겨진 변동성이 증가 중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2026년 들어서 S&P 500 지수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섹터하고 가장 실적이 나쁜 섹터, 그러니까 뭐 기술주하고 뭐 지수 방어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죠. 경기 방어형 뭐 이런 거 나눠지는 이 섹터 간에 있어서 실적이 좋은 섹터와 실적이 가장 나쁜 섹터 간 수익률 격차를 갖다가 말하는 건데, 이게 10%를 넘긴 주가 일주해 가지고 위크 그 주가 8주에 달하면서 8주 동안 해 가지고 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언제 2026년 현재 2020년 우한폐렴 이후 언제입니까? 주가 여기 우한폐렴 이후 현재 최고치를 갖다가 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8주 현재까지 기록이 8주인데 8주 중 절반이 5월 말 이후에 현재 발생했고요. 그 기간 동안 지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섹터 분화 현상, 그러니까 실적이 가장 좋은 섹터하고 실적이 가장 나쁜 섹터 간의 수익률 격차가 10%를 갖다가 넘게 벌어지는 거, 이런 극단적인 분화 현상이 비슷하게 발생했던 시기는 언제냐? 뭐 해가 되겠죠. 뭐 연도 보시면 이게 언제입니까? 닷컴 버블이죠.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1년 여전히 닷컴 버블 영향에 있던 거. 네, 그리고 이거는 2008년이죠. 2008 금융위기. 이것도 똑같이 2008 금융위기 있던 이때입니다. 즉, 닷컴 버블하고 금융위기, 요때는 모두 다 시장이 억수로 불안정했던 시기인데, 그때처럼 해가지고 현재 실적이 좋은 섹터하고 실적이 가장 나쁜 섹터하고 간에 이 수익률 차가 많이 벌어진 주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섹터 분화 현상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0년에 21주였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 15주였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되겠고, 넘어가서
자, 웃자가 해가지고 이거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웃자가 7월 28일에 예상을 해드린 바 있죠. 그때 가지고는 그때 주가는 196.51달러였는데 이때 웃자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190달러가 상당히 중요한 1차 지지선이고 2차 지지선은 어때요? 164달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죠. 예, 근데 지금 오늘 장 마치고 본데 일단 올랐습니다. 2.65달러 올라서 195.04달러입니다. 그런데 예, 어제 가지고 보시면 가지고 찔렀죠. 예, 190달러 밑으로 한번 찔렀습니다. 자,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202평선 밑으로도 한번 찌르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좀 불안불안하다. 불안불안하다. 이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는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가 감소 중이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질 비즈니스 투자, 리얼 비즈니스 인베스트먼트 실질 비즈니스 투자가 전년 대비 YOY 해가지고 이 70% 이상 상승하면서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2년부터 2024년 미친 듯이 올라가죠. 예, 올라갑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지나면서부터 투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요. 올해 2026년 2, 4분기에도 여전히 파지티브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이 투자 증가 속도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꺼먼 거. 반대로 2023년 초에 10% 이상 감소했던 컴퓨터 및 주변 기기 투자, 이거 컴퓨터 이거 주변 기기 요거 되죠. 요게 요겁니다. 요거. 색깔이 하얀색 하늘색이라 해야 되나? 야, 요거 2023년 초에 10% 이상 해가지고 감소했던 컴퓨터 및 주변 기기 투자는 2025년에 가파르게 상승해서 7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가 2026년 2, 4분기에는 60%대로 속도가 살짝 둔화되었고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연구 R&D 연구 부분 이 연구 개발 부분 투자는 2014년부터 쭉 가보면 요거 두 개죠. 요거 연두색하고 뭐라 해야 되나 파란색이라 해야 되나 이 두 개는 그냥 2014년부터 2026년까지 대략 한 0%에서 15% 사이의 이 레인지 안에서 안정적인 성장률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 속도가 계속해서 좀 둔화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AI 생성 컨텐츠 양은 증가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AI 생성 컨텐츠 시장, 세상이란다. 컨텐츠 시장은 2023년에 약 100억 달러 규모였는데 2033년에 538억 달러까지 해가지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컨텐츠 유형의 기술 발전과 도입 확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AI 관련 기술과 시장 성장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인데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가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그냥 돌아갑니까? 전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도 먹어야 되고요. 이런 가운데 링크드인에서의 장문 컨텐츠 중 41%, 미국의 레딧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냐? 커뮤니티 어디로 쳐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레딧 컨텐츠 중 13%, 그리고 서브스택 컨텐츠 중 10%가 AI 생성 컨텐츠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심지어 장문이 아니라 단문 컨텐츠조차 AI가 생성하고 있어서 링크드인 단문 게시물 중 30%, 서브스택 단문 게시물 중 12%가 AI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링크드인에서 AI 생성 게시물은 사람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보다 평균 45%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는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이건 뭘 뜻하죠? 즉 AI가 성장하고 있지만 모든 게시물과 연구 분석의 이면에는 여전히 인간이 있으며 AI가 만들어낸 컨텐츠와 사람이 직접 작성한 컨텐츠 간의 격차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분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해가지고 이거 720만 배럴 줄었다. 그래 4억 해가지고 450만 배럴이 된다. 그죠? 자,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EIA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죠. 에너지 정보청의 7월 24일 기준 주간 석유 현황 리포트에서 상업용 원유 재고 전략 비축유는 제외합니다. 전략 비축은 제외한 상업용 원유 재고가 마이너스 716만 7천 배럴이 감소한 4억 450만 배럴이 되면서 시장 예상치가 얼마였냐? 70에서 130만 배럴 소폭 증가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크게 웃도는 급감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상업용 원유 재고는 52주 최저에다가 지난 5년 평균치 대비 마이너스 7%, YOY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2%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노래가 왜 이래 이거? 바꾸자 이거. 네, SPR 그리고 미국 전력 비축유는 마이너스 379만 7천 배럴이 감소한 3억 765만 배럴로 1983년 이후 최저를 이어가고 있고요. 상업용 원유 재고와 SPR 미국 전략 비축유 재고를 합치면 미국의 원유 재고는 지난주 한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1,100만 배럴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 인도하는데 들어가는 물량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클라호마에는 쿠싱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서부 텍사스 선물 인도 물량인 오클라호마 쿠싱 허브 재고 역시 전주 대비 마이너스 77만 1천 배를 감소한 1860만 배를 기록하면서 운영상 탱크 바닥에 현재 근접한 상태입니다. 크랙 스프레드가 여전히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정제 공장들에서 사용하는 원유량은 그러니까 미국 정제 공장들이 빨아들인 원유량은 지난주에 가지고 하루 평균 1730만 배럴로 전주 대비해서는 27만 1천 배럴이 증가했고요. 가동률은 무려 97.2%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 가동률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휘발유 생산은 하루 평균 990만 배럴로 증가했고 증류유, 디젤 이런 거죠. 이거 생산량 역시 하루 평균 540만 배럴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570만 배럴로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12만 7천 배럴 퍼데이 하루 평균 12만 4천 배럴이 감소했고 총 상업용 석유 제품 재고는 370만 배럴이 감소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쫓으니까 막 계속 엉망이네. 양해해 주시고요. 노래대로 끝나고 휘발유 재고는 소폭 증가했지만 5년 평균치를 하회 중이고 증류유 재고는 110만 배럴 증가했지만 5년 평균치 대비 마이너스 9% 낮은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7월 3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다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